안녕하십니까. 6일준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죠.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직에서 교육학 개론의 과목에 이제 수험 대책 또 수험 전략이라 할까요? 이런 전략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또 최근에 뭐 많이 알려진 또 신문지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려진 이제 이야기입니다만은 2022년부터는 시험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이제 뭐 지지난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전공 과목, 전공 필수 과목을 정해놓고 이제 시험 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뭐 이제 그 중간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공무원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목 가운데 뭐 수학 과목도 들었고 과학 과목, 사회 과목 이런 과목들이 이제 공무원 과목에 편입이 됐고, 이제 전공 과목이 없어지고 다 선택 과목으로 이제 다 바뀌어 있었죠. 그런데 뭐 이제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었죠. 이제 과목이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인데, 우선은 전문 과목이 없다 보니까 직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업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그 국민들의 의견 수렴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을 이제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2020년도 내년에 이제 시험 을 볼 것이고, 또 2021년, 2022년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2021년까지는 현행 제도로 운영이 되지만 2022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운영이 되게 됐죠. 우선은 이제 뭐 그동안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행 인용 방식의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전문성에 대한 전문성 저하에 따른 행정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지고, 또 뭐 업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뭐 우리 교육 분야 쪽으로 보시면은 뭐 교육 분야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과목을 듣고 가다 보면은 현장에 가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성, 또 교육과 관련된 법,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뭐 상당히 이제 직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뭐 아시다시피 뭐 회계학을 해야 하는, 즉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회계학을 전혀 모르고 세무직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고,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이제 직렬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개편된 이제 임용의 목적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문제로 삼았던 전문성 향상에 따른 이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자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 기존의 선택 과목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국어하고 한국사하고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개편 전에 우리 교육 행정직을 기준으로 보면 교육학 개론, 행정법 총론, 뭐 사회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가운데 이제 두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점수도 이 두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균등성이 또 공정해야 되니까 표준 점수로 바꿔서 조정 점수라는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됐죠. 그런데 이제 개편 후에는 여전히 뭐 아시다시피 국어, 영어, 한국사는 이제 필수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개편 후에는 두 과목을 이제 전문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정한다는 건데, 우리 이제 교육행정직 쪽에서는 뭐 교육학 개론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리고 행정법 총론 정도가 개편 후에 두 과목 필수 과목으로 정해질 거라고 이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의 직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뭐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이제 좋겠죠. 물론 기존에 이쪽을 안 하고 뭐 사회과학, 뭐 수학, 뭐 행정학개론 뭐 이쪽을 또는 뭐 이제 이쪽 뭐 사회과학, 수학 정도만 공부해서 이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가능하면 내년하고 그 후년, 즉 2021년까지 어떻게든지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곳으로만 가시려면.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때까지 합격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을 이렇게 바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일반 그 행정직에서도 행정법 총론하고 행정학이 거의 필수 과목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네, 한 과목, 즉 다시 말하면 교육학 개론이 이제 우리 그 행정법 총론하고 같이 되니까 뭐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내년 내후년까지 목표로 해서 이 과목을 가지고 기어코 합격을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지만은 2022년 이제 새 그 과목이 시행될 때까지 합격이 안 된다면 결국은 이제 일반 행정직에서는 뭐 이제 전문 과목으로 행정법 총론이나 행정학 개론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필수 과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육행정직에서는 교육학 개론하고 행정법 총론이 필수 과목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범위를 좁혀서 선택 과목을 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특히 이미 오랫동안 이쪽을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뭐 제가 강조하지만 그냥 2021년까지 합격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 시작하시거나 이제 공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전략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 과목에 관련된 과목으로 예를 들어서 뭐 행정법 총론을 공부한다랄지 또 행정학 개론을 한다랄지 교육학 개론을 한다랄지 하는데 뭐 우리가 방향이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학생들은 오로지 교육행정직만 고집하신다면 당연히 교육학 개론하고 행정법 총론을 전공 과목으로 세세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또 뭐 일반 행정직하고 같이 하겠다, 둘 중에 하나 뭐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을 같이 해서 한 과목 더 공부하시면 이제 그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직렬을 택할 때는 시험을 한쪽으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쪽으로 올인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그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일반 행정직도 준비하고 교육 행정직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결국은 선택은 지금은 같은 날 뭐 지방직 같은 것까지 같은 날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택해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한쪽 직렬에 몰입해서 집중 투자를 했을 때하고 양쪽으로 분산돼서 투자했을 때하고 아무래도 한쪽으로 집중 투자했을 때 좀 더 빨리 합격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행정법 총론이나 뭐 이쪽 다른 과목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개편돼서 우선 만약에 올해 새로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또 나는 목표가 교육행정직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교육학 개론을 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행정법 총론 당연히 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뭐 하시라도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싶으시면 다시 행정학 개론 하나만 더 추가해서 공부하면 되시니까 이 세 과목을 가지고서 범주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비해 제가 해서 우리가 교육학 개론은 한 과목이지만요. 교육학과 관련된 여러 과목들을 개괄적으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교육학 개론이. 그래서 교육학 안에 뭐 교육사 철학에서 교육철학, 서양교육사, 한국교육사 들어있고, 사회학에서 사회과학, 평생교육은 들어있고, 또 교육심리학에서 뭐 이렇게 이제 지적, 정의적 학습심리까지 들어있고, 상담심리 들어있고, 또 통계학
뭐 연구 과목도 들어있고 교육과정 평가라는 과목도 들어있고 그래서 또 교육방법론, 교육행정학 뭐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행정학에는 법규도 같이 포함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는 교육과 관련된 법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큰 영역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목 정도 되고요. 세부 영역으로 좀 더 나누면 한 12영역 정도 이제 영역이 됩니다. 내용 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공부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 영역을 공부를 합니다. 흔히 말해서 교육학이라는 분야가 인문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가 모두 혼합된 그런 이제 통합학의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과목처럼 한쪽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공부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교육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